필리핀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한국이 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선박이 충돌하여 필리핀 함정이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분쟁을 두고 종종 마찰이 있어왔지만 선박이 파손될 정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라 군사적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충돌로 인해 파생될 최근 필리핀군의 충격적인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호라이즌3 사업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라이즌3 사업은 사실상 필리핀군의 한국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남중국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공군의 아킬레스건이 될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제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경 선박 KF 엔가노우와 바가카이오가 중국 선박과 두 차례에 걸쳐 충돌하면서 바가카이오에 1m 너비의 구멍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비선 두 척은 2015년 일본 마린 유나이티드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2018년 필리핀 해경에 배치되었습니다. 제이 타레엘라 필리핀 해경 경찰청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는 중국 해경이 실시한 위험한 기동의 결과로 그동안 발생한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구조적 피해였다고 했는데요. 사비나 암초는 중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플래틀리 군도의 위치에서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임에도 중국은 불법 침입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필리핀 선박이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1분 남짓의 영상을 공개하며 필리핀 함선의 의도적인 충돌이었음을 주장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없으나 피해는 오히려 필리핀 선박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중국 군사 채널 군미천하에서는 스페셜 방송을 통해 필리핀의 선박이 무모한 항행을 했다며 자국을 쉴드치기에 바빴죠. 19号，菲律宾多艘海警船未经中方允许，非法闯入我南沙群岛仙宾礁临近海域。中国海警依法对非船只采取管控措施，非4410号船无视中方多次严正警告，以不专业、危险方式故意冲撞中方正常维权执法的21551艇，导致发生擦碰，责任完全在菲方。 그러나 필리핀 해경은 중국이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영상을 내보냈고 위협을 가한 것은 오히려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주장하는 불법 침입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죠. That short video does not tell the entire story, no? It's a spliced video, it's a misleading video. It again shows China as the benevolent. 필리핀 군사 매체 맥스 디펜스는 영상과 사진에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을 쫓아가서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필리핀은 중국 선박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필리핀에서는 한 가지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중국의 도발은 필리핀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의 회심의 프로젝트인 필리핀 호라이즌3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호라이즌3라고 불리는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은 15년 장기 프로젝트로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방공 레이더, 호세리잘급 호위함 투척, 대한미사일 시스템, 헬리콥터, 그리고 국가 최초의 잠수함 함대 획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는 KF-21이 그리고 호셀리자급 호위함 투척은 이미 호라이즌2에서 수주를 따낸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국가 최초의 잠수함은 하나오션의 KSS-3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호라이즌3 사업에만 약 350억 달러, 한화로 46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상당수가 한국 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나 사상 첫 도입될 잠수함 함대입니다. 특히 2년 전 체계를 세웠던 프로젝트보다 성능과 크기 등 요구사항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데요. 필리핀 매체 피치데프 애널리스에 따르면 기존 1,400톤급 잠수함을 요구했던 필리핀은 현재 3,000톤가량의 잠수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 역시 당초 DSM이 1,400PN을 제안했다가 현재는 도산 안창호급 KSS-3로 제안을 업그레이드하였죠. 군사매체 제인스는 하나오션의 최신 제안서를 공개했는데 KSS-3 PN 잠수함으로 명명된 이 제안서에서 3,000톤급 잠수함 CG가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기존 잠수함 조달 예산을 700억 페소 약 1조 6천억 원에서 970억 페소 2조 2천억 원으로 늘렸다는 점도 KSS-3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척당 가격은 8,500억으로 2대에서 3대의 잠수함을 도입하길 원하는 필리핀에게 딱 알맞은 제안이었죠.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요구를 충족시킬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3,000톤가량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실제 만들어서 운용 중인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Also, most important thing is our submarine is proven solution.
which is currently 2 of the submarines operational, and it's not like a paper submarine as well. 함정 같은 건 실적함이라 실적함. 실제 운용하고 있는 배.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이 3,000톤 정도 돼 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북극해 작전이라는 장기간 작전 이 스펙에 맞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배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독일 이런 데는 쉽게 말하면 페이퍼 서브마린이죠. 만들 능력은 있는데 뭐 너네가 원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배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최 선임 사령관이 선임 장교가 투스타가 되는데 우리 한국에 2번이나 왔어요. 배도 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2번을 왜 오겠느냐고요. 괜찮으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 이리네오 에스피노 국방부 차관 역시 지난해 거제도에 위치한 하나오션 조선소를 극비리에 방문해 잠수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도 했죠. 특히나 필리핀 해군은 사실상 한국 해군 이중대로 불릴 만큼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들이 많은데 호위함 6척과 초기함 12척을 확보하는 호라이즌2 사업에서 호위함 2척, 초기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 등 총 10척의 함정을 한국에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200톤급 필리핀 초기함 1번 함인 미겔 말바르함 진수식에서 길베로토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지닌 조선 역량에 대해 극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기업적 측면에서 역량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산업 역량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인수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가치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협상에서 품질, 신뢰성, 성실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KSS-3 잠수함의 높은 수준과 퀄리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배수량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폭은 배수량이 2배나 되는 로스앤젤러스급 잠수함보다 고작 46cm 좁은 수준이었습니다. KSS-3는 한국 조선 기술력이 총집합된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기술을 이전해준 독일을 뛰어넘어 현재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한국인데요. KSS-3는 첨단 공기 부료 체계 AIP를 탑재하여 세계 최대의 자망 기록을 갱신하였고 리튬이온 전지로 지원되는 추진 시스템으로 타국가의 디젤 잠수함 대비 전진 모드에서는 300% 더 긴 범위를 제공하고 순항 모드에서는 106% 더 긴 범위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VLS를 탑재하여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무장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마디로 디젤 잠수함 끝판왕이라고 불릴만한데요. 외신 역시 괴물 KSS-3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peaking of lithium-ion batteries, that is the focus of your briefing during this conference. Why is this technology so important for modern submarines? Of course, people are aware of the risks that's posed by the lithium-ion batteries, but we already realized the excellency of our battery infrastructure, so we put that in our submarine, and we have a multi-layered fire prevention systems on board to prevent fire against the submarines, and we proved it through multiple tests, so we are confident about the safety of the lithium-ion batteries. We'll be equipped with lithium-ion battery systems, and it's going to have a improved endurance, stealthiness, and silence.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have a better detection capability thanks to an improved sonar system. 중국의 남중국해 만행으로 필리핀이 본격적으로 호라이즌3를 시작하면서 이제 필리핀군은 동남아시아의 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신 IP 디펜스 포럼에 따르면 한국이 필리핀 군 현대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군사 장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은 필리핀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군의 공격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방위 교리와 전투 기술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다만 적을 잘 모르겠다면 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고 미국조차도 한국의 이러한 휴먼트를 이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요. 예로부터 한국을 가장 많이 침략한 나라 중국은 한사권 설치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한국을 침략하려 하고 있고 현재는 물리적인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문화찬탈, 영토약탈, 모래먼지, 서해 쓰레기, 원전 폐수 등
괴롭히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호라이즌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이와 같겠죠.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왜 모든 무기를 갖췄나요? Because like we have two noisy neighbors on upstairs, so we have to prepare that, be prepared that.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